혁신학교 졸업생들에게 학교는 단지 공부만 하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수업 방식과 새로운 학교 문화를 통해 협력, 배려, 소통 같은 가치들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죠.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건 학교를 바꾸어 보고자 하는 선생님들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학창 시절이 어땠는지 토크 배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과의 썰. 저요. 흥덕고에 원래 초대 교장 선생님이 그 문제 학생들을 막 자기가 어떻게 사랑으로 해보려고 매일 아침 교문마다 나와서 누구 왔니? 누구 지각했니? 누구 쓰레빠 신고 왔니? 누구 가방도 없이 학교 오니? 이걸 맨날 해주시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 얘기를 한 번은 좀 하고 싶었어요. 홍석 교장 선생님이시라고. 제가 제일 존경하는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그러니까 학생들과 친하게 지내셨냐면 한 분 그 학생 한 명을 전부 다 매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분 이제 교장실에 이제 책상도 다 원형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다 학생들 사진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고 다 워낙 저희가 말썽을 많이 부렸었는데도 다 한 명 한 명 불러서 이름 외워주시고 잘할 수 있다 막 이러고 너무 오랜만에 얘기를 해서 저 잘 안 우는데 저 잘 안 우는데 죄송해요. 저 안 근데 그래서 진짜 약간 저까지 울 것 같아서 옆에 보시는 아니 아가페적인 사랑을 주시는 분이에요. 진짜로 말썽을 너무 우리가 많이 피는데도 되게 다 그냥 이뻐해 주시고 괜찮다 잘 될 거다 뭐 이런 가치가 세상에 있구나라는 거를 약간 부모님 이후로 처음 저는 이렇게 그런 사랑의 존재를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이 혁신학교가 단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말이 나온 게 사실은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그 혁신학교 내에서 선생님들한테 무언가를 배웠던 학생들끼리도 서로가 챙겨주고 뭔가를 배웠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서로를 챙기는 모습도 너무 인상이 깊어서 애들한테 약간 경제 갖는 약간 돈이 많으면 약간 그런 걸 좀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애들이 진짜 우리가 받은 교육에 대한 감사함으로 이렇게 모여서 서로 쉽게 공감도 하면서 하나로 모여 있는 거구나라는 걸 느꼈던 시간이었어요. 그 선생님의 마음에 대한 감사함과 감동. 저희도 그런 선생님들을 혁신학교에서 만났었으니까 오버랩 됐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막 너는 별로인 애야 이렇게 취급하지 않았었고 그리고 성적이 좋다는 이유로 막 치켜 세워주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한 명도 포기하지 않고 가겠다는 그 선생님들의 의지? 저는 되게 상처되는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혁신학교는 꼴통학교다. 혁신학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공부 안 하는 학교다라는 게 제일 많이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주변 아는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혁신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중학교까지는 좋아. 근데 고등학교는 아닌 것 같아. 라는 오해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 이 혁신학교를 두고 국내 최대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 시티가 연일 시끄럽습니다. 학부모들이 복도에 들어누워 농성을 벌이고 간담회장을 빠져나가던 서울시 교육감이 학부모에게 등짝을 맞는 봉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혁신학교가 등장하고 10여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부정적인 시선도 많아졌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혁신학교 지정을 앞두고 지역 주민들과 교육청의 갈등이 깊어지기도 했죠. 입시보다는 전인 교육에 힘을 쏟는 것이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인데요. 이런 시선에 대해 졸업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기사를 원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부터 우리의 생각 읽기 코너를 진행할 건데요.
저희가 혁신학교에 관련된 기사를 몇 개 뽑아왔어요. 기사에 대한 그 내용을 좀 대충 말씀을 드리면 팻말을 들어서 기사가 끝나면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댓글을 이렇게 한 분씩 손들고 말씀해 주시면 교육청은 혁신학교는 본래 경쟁 중심의 교육을 탈피하고 학생의 개성을 살리자는 취지라며 설득했으나 실패했다. 시티 입주 예정자 중 일부는 혁신학교는 학력이 떨어져 집값 하락으로 이어진다며 반대했다. 편말을 들어주세요. 다들 들으셨나요? 슬퍼요가 이번엔 좀 더 많은 것 같네요. 싫어요도 한두 분 계시고. 근데 저는 이 학부모들의 행동을 사실 이해를 해서 섣불리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들에게는 그 혁신학교가 좋은 건데 그들이 그 점을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아직도 혁신학교가 미흡하고 그들이 봤을 때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 그 집단이 추구하는 가치가 아직까지 맞지 않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탓할 게 아니라 혁신학교가 좋은데 니들이 모르는 그분들이 모르는 거다 라고 이렇게 당신들이 모르는 거다 라고 너무 귀여운 거 아니죠? 우리가 탓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설득하고 싶다면 우리가 잘 살아나가고 있다. 혁신학교가 그만큼 좋다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혁신학교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반응들을 단번에 이게 아니야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솔직히 졸업생들만큼 딱 두드러지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약간 이런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이 졸업생 네트워크가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뭔가 책임감이 지금 계속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이 기사를 읽으면 읽을수록. 화이팅 한번 할까요? 저도 입학사정관제, 그때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니죠. 입학사정관제로 진학을 했는데 저는 뭔가 학원에서 자기소개서를 봐준다거나 혹은 뭔가 스펙을 따로 외부에서 만들다거나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선생님들께서 너가 지금 너의 성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스스로 해봐라.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그것을 너의 스토리로 잘 풀어봐. 그래서 저는 사실 대학 가는데 사교육이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수능으로 대학을 가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의 니즈, 그러니까 욕구를 충족시켜주기는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저도 성장과 성숙을 중점으로 두는 교육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는 해요. 교문 안에 들어서는 것보다 교문 밖으로 나가는 것이 나갔을 때 본인이 더 성장했다고 느끼는 것을 교육이라고 한다면 혁신학교를 적극 추천하는. 저는 고3 때 수시랑 정시를 동시에 준비하면서 딱히 유리하다거나 불리하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었거든요. 수시로 가기에 유리한 학교 아니면 뭐 정시 가기에 유리한 학교라는 것 자체가 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 정시에 불리한 건 맞잖아. 사실 그것도 왜 불리한지 잘 모르겠는데 뭐 수업 시간에 자습하고 수능 특강 풀 시간을 주지 않아서 불리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개인하기 나름이다. 사실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을 풀 시간을 주는 학교가 유리하다기보다는 그 학교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나도 그게 옳긴 한데.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치. 대부분 안 그러니까 그렇지. 또 그게 옳은 거라고 나도 생각은 하는데 불리하게 비춰질 수 있긴 하지. 노는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배움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큰 개념이고 학교라는 것은 이 학생들한테 어떤 학업적인 공부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짜 배움을 알려주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생들이 거기서 본인의 역량을 키워나가기 좋은 학교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뭔가 목적의식 없이 그냥 즐겁게 노는 것 그 자체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활동들을 하는 것도 저는 되게 논다고 느꼈어요. 재밌게 놀다 보면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다 보면 결국엔 배우는 점도 있고 생산적인 활동도 하게 되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제 답이고요. 근데 그 학력이랑 공부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긴 한데요. 우리가 사회에서 말하는 그 점수, 숫자로 표시되는 그 성적이 학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지었어요. 우리가 혁신학교 안에서 배웠던 그런 진짜 공부들, 뭐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고 어떻게 하면 남과 어울려서 사회 안에서 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고 그런 것들이 진짜 공부였구나라는 것을 느꼈을 때 아, 공부를 안 시킨다? 학력이 낮다? 라는 비판은 굉장히 편협한 생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경기도 학생자치 멘토링의 날. 혁신고등학교의 학생회 후배들을 만나서 학생자치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주는 자리인데요. 행사를 기획한 선생님들의 연락을 받고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혁신학교 졸업생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 학생자치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학교의 주인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려면 학생 자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학교의 규칙을 개정하는 일에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를 해야 그래야 학생들이 아 내가 왜 이 규칙을 따라야 되는지 그 당위성도 알 수 있고 또 앞으로 이 학교를 내가 어떻게 다녀야 할지도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어떤 학급에서 아주 작은 건의사항이 학급회의, 학년회의, 대의원회의 거쳐서 학생회장이 중심이 돼서 학교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막 해나가는 거죠. 일단 공업고등학교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반항 심리가 큰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두발 자유화가 아닌데도 이렇게 자체 두발 자유화를 하고 다녔던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교복은 집에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친구들도 많았고, 뭐 가방은 들고 오지도 않았고요. 그러면 두발 자유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생님들과의 대화에서 과연 우리가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전체 학생 토론을 통해서 교복이라도 입자.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대화를 통해서 그게 이루어지니까 실제로 교복도 잘 입고 다니고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는. 나의 그 사소한 의견이 학교에 반영되고 이 내 말 한마디에 학교의 그 의견이 결정되는 경험을 하고 나니까 아, 내가 학교라는 큰 공간에 있지만 나 하나의 존재가 정말 중요하구나. 자율이라는 게 혁신학교에서 줄 수 있는 가장 큰 경쟁력인 것 같아요. 수동적으로 지내온 거랑 자기가 능동적으로 자율적으로 뭔가를 선택해서 이루어낸 거는 되게 큰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경기도의 각 혁신학교 학생회 임원들이 선배님의 노하우를 듣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혁신학교 졸업하셨던 선배님들이 혁신학교 어떤 식으로 운영하면 좋을지 저희가 알려주신다 해가지고 왔습니다. 다른 학교의 혁신학교 친구들이 다 같이 모이니까 그 친구들의 의견을 듣고 저희 학교에도 같이 접목시켜서 혁신학교로 발전시키면 어떨까 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확실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삼각산 고등학교에서 각각 학생회장과 부회장으로 활동했던 태랑 씨와 규환 씨. 오늘 맡은 주제는 행사의 기획입니다. 추상적인 설명보다는 경험을 바탕에 둔 실질적인 조언들을 준비했죠. 문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이렇게 친하게 지내라고 행사를 진짜 계속 열었어요. 애들한테 징계 안 주려고 성장 쪽지라는 걸 줬어요. 성장하라고. 성장 쪽지를 3개를 모으면 108배교실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그 지도하시는 도복 입고 다니시는 영어 그 선생님이 지도하래 이제 108배를 하는 거예요. 그 3장을 모으면. 약간 이런 걸 했죠. 학생회가 학생들에게 어디까지 권한을 가질 수 있을까? 지호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그 친구들한테 내가 학생회 회장단이야라고 하면서 규칙을 지키게 하고 질서를 지키게 하고 그럼 막 권력을 가진 사람처럼 행동해야 되는가라는 딜레마가 올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쭉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제도를 잘 만들어 놓고 학생회라는 명찰을 달고 정확하게 학생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돼요. 참가한 학생들에게 오늘은 어떤 시간이 되었을까요? 오늘 원래 학생 자체에 대해서 그냥 학생들이 이끌어 나가는 거? 좀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뚜렷하게 갖지는 못했었는데 여기 오게 되면서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서 조율을 하고 그리고 소통을 하는 그런 귀가 돼주고 입이 돼주는 그런 존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오늘 대의원회 회의가 너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다음 대의원회 회의를 준비하면서 오늘과 같은 이렇게 좀 절차가 있고 이렇게 토론이 될 만한 주제를 잡아서 학생들과 얘기하고 싶어요. 일을 할 때 어떻게 기획을 세워야 되는지, 계획을 할 때 어떻게 기획해야 되는지가 저는 제일 크게 와닿았고 제가 지금 공약 3가지를 준비해서 이제 회장이 됐으니까 그 공약 3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기획해야 될지 생각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경험한 걸로는 X. 어떤 학생들에게 뭘 결정할 권한을 많이 주고 뭐 학칙 같은 거라든지 그걸 민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거는 너무 좋은 점인 것 같은데 뭐 이런저런 활동이 있으나 없으나 별로 관심도 없고 그런 친구들은 그런 시간을 그냥 버릴 수밖에 없는 어떻게 하면은 그 시간에 소외되는 학생이 없을지를 더 고민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실상 혁신학교가 원래는 되게 소규모로 운영을 해야 되는 학교인데 너무 크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혁신학교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는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좀 고쳐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혁신학교 졸업한 친구들을 만나면 가끔 얘기를 할 때 나는 혁신학교랑 잘 안 맞는 학생이었어 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하게 보고 있는 부분은 나는 목소리를 막 크게 내는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가만히 좀 듣고 있는 사람인지 나만의 것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서 좀 알아갈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